안녕하세요. 명대학교 우석순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터 18에서 새로 추가된 수요 체계를 추정하는 디맨드 시스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스테이터 명령 보기 전에 요거는 조금 이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맨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배우는 어떤 소비자가 있고 그 대표적인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어떤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최적의 선택을 했을 때 기대되는 어떤 이 소비 조합, 이 소비 결정을 우리 데이터를 보고서 어떻게 추정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소비 시스템을 추정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효용함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크게 보면은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컵 더글라스 가장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이런 방식이죠. 예, 컵 더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실증 분석에서는 리니어 익스펜디처 시스템, 선형 지출 시스템 요것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디벨롭된 게 이제 트랜스 로그라고 하는 로그가 이제 그 양쪽으로 들어간 이런 모형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almost ideal demand system이라고 AGE라고 불리는 요 노벨상 받은 앵거스 디튼이 발전시킨 모형인 거죠. 트랜스 로그로부터 발전시켜서 쓴 모형 요 네 가지 모형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컵 더글라스부터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컵 더글라스부터 제가 펜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요 problem, 소비자 문제에서 출발해서 근데 뭐 Q1, Q2, Q1, Q2, Q3가 있다고 치면은 유틸리티 펑션은 그거에 이제 알파 1, 알파 2, 그 다음에 알파 3인데 알파 3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 다 합쳤을 때 1이 되게 설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1 빼기 알파 1 빼기 알파 2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틸리티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P1, Q1, P2, Q2, P3, Q3 이렇게 지출한 것이 어떤 소득보다 작다, 소득보다 작다라고 하는 예산 지역을 만족시킬 때 최적의 소비는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요 부등호는 이제 사실 나중에 등호가 되겠죠. 왜냐면 요 모형은 기본적으로 스태틱 모형, 정황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 저축이 없죠. 저축이 없어서 결국 요 부등호는 이제 등호로 성립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최적화 문제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풀게 되면은 Q1, Q2, Q3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 그래서 그 Q1 같은 경우는 알파와 1 곱하기 P1분의 M, Q2 스타 같은 경우는 알파 2 곱하기 P2분의 M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게 P1 곱하기 Q1 Q1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사실은 소득 중에서 M 중에서 알파 1만큼 지출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 1이 컨스턴트가 되면은 알파 1 M도 컨스턴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P1 곱하기 Q1은 늘 일정한 그렇게 되고 P1 곱하기 Q1을 M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expenditure share라고 하는데 expenditure share는 결국에는 이제 알파 1이 되겠죠. 알파 1. 그래서 expenditure share가 늘 일정한 특성을 갖게 된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P는 가끔 관측이 되는데 이 소비 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잘 관측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몇 개 샀는지는 관측이 안 되는 반면에 얼마큼 지출했는지 요 오메가라고 쓰는 우리가 요 expenditure 그 재화에 얼마큼
지불했는지는 이제 관측이 되기 때문에 요 오메가로 쓴 것은 실정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런 어떤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하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M으로 나누게 되면은 expense share가 된다. 다만 이제 요 컵 더글라스 함수를 가정을 하게 되면 요게 알파 1으로 쉐어가 알파 1으로 일정하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런 특성을 가진 그 경우에 탄력성이 이제 다 이제 1이 되는 요런 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게 컵 더글라스 함수를 이용했을 때 모형이고요. 실제로는 요것도 좀 더 플렉서블하게 요거의 이제 변형인데, 요런 형태, 그러니까 원래는 요 마이너스 뮤 g가 없었는데 요게 마이너스 뮤 g를 빼가지고 요거에다가 베타 g 승을 한 다음에 요거 곱한, 기본적으로는 이제 컵 더글라스인데 이제 뮤 g라고 하는 텀이 생긴 거고, 요 뮤 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뮤 g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소비자가 최소한 G 항목에 대해서 뮤만큼은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subsistence 혹은 소비의 최소 수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앞에 본 문제하고 유사하게 있는 문제를 풀게 되면은 요 expenditure share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그 G 제어에 대해서 G 카테고리 제어에 대해서 최소한 소비를 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다 그거를 지출하고 나서 남은 거, 그러니까 최소 지출하고 나서 남은 지출 중에서의 베타 G만큼의 쉐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리니어 익스펜디처 시스템이고 한동안 요 모형도 많이 쓰였습니다. 요 모형도.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된 게 중간에 이제 트랜스 로그라고 하는 모형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요거 비슷하니까 제가 건너뛰고 이렇게 좀 설명 한번 해보면은, 요게 이제 디튼과 뮤얼바우의 그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모형인데, 요게 이제 디튼과 뮤얼바우, 디튼은 노벨상 받았죠. 그래서 일단 익스펜디처 펑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어디서 특정 유틸리티 드라이브가 된 건데, 이제 요 a-log u에 ap라고 하는 요런 로그 ap라고 하는 요런 어떤 함수와 요 bp라고 하는 요런 함수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익스펜디처 펑션이다. 그리고 여기서 로그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품 P에 대해서 계산한 이제 일종의 프라이스 인덱스다. 그래서 로그 프라이스의 웨이티드 썸인데 교차한까지 고려한 일종의 프라이스 인덱스고, 그 다음에 요 B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프라이스 애그리게이터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요 PG의 QG 승으로 웨이트를 주고 곱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주어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낼 수가 있고, 실증 분석에서는 요 알파하고 요 베타 G들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요. 베타 제로는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1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익스펜디처 쉐어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알파 G에 모든 가격에 어떤 감마 GH라고 하는 웨이트가 들어간 그런 가격의 웨이티드 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타 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죠. 요 프라이스 애그리게이트에 등장하는 요 베타 G와, 그 다음에 요 프라이스 인덱스에 해당되는 요거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요 모형은 이제 이 많은 알파들과 베타들 그리고 요 감마들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식이 된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추정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유틸리티 펑션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counterfactuals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상에서는 관측이 안 된 다양한 이제 사고 실험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재화에 대해서, 과세가 추가되고 돼서 예컨대 excise tax, 개별 소비세가 추가가 돼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탄력성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 탄력성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 탄력성을 가지고, 사람들 소비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니면은 회사들이 병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갈라지거나 해서 특정 제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제 그 소비자의 선택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아니면은 가격이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별히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이 유틸리티를 일종의 측정할 수 있는 간접 효용 함수나 아니면 expenditure function, 우리가 지출 함수 추정을 했기 때문에 요 소위 말하는 동등 변화 혹은 보상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welfare analysis를 할 수가 있죠. 예컨대 우리가 지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득을 가구에 100만 원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소비를 통한 결과가 후생을 얼마큼 증진시키게 되는가, 몇 프로 증진시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들이 있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비디오에서는 실습을 통해서 요 익스펜스 시스템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런 카운터 팩터 분석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